생전 처음 보는 박이라는 사람을 딱 봤는데 진짜 너무 웃기게 호감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송지은이 그 생각이 난다? 당신은 응.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를 응. 확신했었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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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라클이다. 미라클 택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유. 이상해. 아우. 이상하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 잠깐만. 노량 시사회가 있어서. 그 김윤석 배우님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시사회 가기 전에 제가 새로운 회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회사? 네. 아, 미라클에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 최초 공개죠. 오오오. 그렇죠. 계약서 도장을 찍으러 제가 용산에 가야 돼가지고 네. 용산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마플레이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크릿 송지은 맞아요? 나 너무 어색해요. 지금 많이 부끄러우세요? 어색하네요. 나도 이게 존댓말 하니까 어색해서 안 되겠다. 반말해도 되지? 반말하자, 반말. 그래. 좋아, 좋아. 아, 요즘에 어떻게 지내?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MC 계속 하고 있었고, 우리 또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을 하나 내가지고 오. 총 타이틀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1번 타이틀곡 저들밖에 참여했거든요. 오. 하다씨 뮤직이라고. 아, 하나씨 뮤직 내 진짜 완전 my favorite.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둘의 관계 조합이 맞아요. 좀 신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전에 네. 미라클은 좀 언제부터 알고 계셨었나요? 작가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여기저기서 박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많이 들었었어요. 오, 진짜로? 왜냐면 미라클 채널 아니야. 박이라는 사람 아니야. 저는 그때마다 이제 모른다. 이제 좀 편해지려고 한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김기리 오빠가 다니는데 마이 기리. 기리 오빠가 어느 날 나한테 야 송지은 일로 와봐 해가지고 끌고 가더니 야 너 박이라는 사람 알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박이? 박이 알지. 그러니까 나도 좀 들어봤다. 내가 어제 박이라는 사람이랑 밥을 먹고 왔다 그랬나? 차를 마셨다 그랬나? 밥 먹었어. 올해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반했다는 거야. 너무 멋있어서. 아, 진짜? 그의 삶이 너무 멋있어서. 그 책을 한 권 주면서 너 이거 가서 읽어볼래? 이렇게 주는 거야. 미라클 책? 그 책을 읽으면서 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면 또 오빠가 거만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아끼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미 충분히 내가 거만해가지고 괜찮은데? 영화처럼 그 장면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자꾸 눈물이 나더라. 그러니까 약간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 그 책을. 특히나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어. 어디? 나는 공평이라는 오빠 그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이 있었거든. 세상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불공평하다. 근데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 근데 그게 시간이었어. 우리 모두에게 이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네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건가요?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야, 오빠가. 사실은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맞아, 나는 공평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갑자기 어떤 물음에 대답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온 거야. 와, 신기하다. 아, 그래서 스토리에 나를 태그하셨었나요? 맞아. 내가 좀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것들 공유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오빠도 그랬었지. 그 끝이에요? 네. 아니 나는 이제 네, 끝인데요? 아니 우리 송지은 씨를 태웠기 때문에 시크릿 송지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됩니다. 마돈나 샤이보이 보 나 지금 약간 땀났어. 시크릿
시크릿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유. 좀 궁금하긴 했어. 왜냐면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인기가 좀 어느 정도에서 엄청 바빴죠? 훨씬 더 이제 잘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운데 시크릿이 상위권 그룹에 속하긴 했죠. 1등 많이 했잖아. 1등 많이 했죠. 근데.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주니까 진짜 최고의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월화수목 금토일 음악 프로그램이 다 있었거든. 한 4시쯤 샵을 가서 세팅을 하고 오전에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사이에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촬영하고 아니면 사전 녹화하고 카메라 리허설하고 본방송까지 하고 9시 10시 정도에 끝나잖아. 그럼 그때 또 예능 촬영을 갔단 말이야. 4시간 5시간 하니까 기본적으로 새벽에 끝나고 또 집에 와서 4시에 나가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스케줄이 돌았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삶인가?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지. 그 당시에는 진짜 길 가면 사람들이 그냥 다 쳐다봤나? 아니야. 나는 키도 작고 이목구비도 작잖아. 근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힌트가 있었지. 항상 샛노랗게 탈색을 하거나 아니면 주황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이런 머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미친 거니 왜 그러니 그 파란색 머리 아닌가? 맞아. 나 진짜 잘 안다니까? 맞아. 진짜 안 해? 나 그리고 예쁜 나이 25 예쁜 나이 맞아. 오빠 최애잖아. 나 그거 진짜 잘 알아. 오빠 최애잖아. 맨 처음엔 약간 내 기억 속에 약간 반지하에서 수생을 하지 않았나? 맞아. 우리가 첫 시작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진짜? 냉장고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막 문고리에다가 겨울에 그 냉장식품 같은 거 걸어놓고 자고 그랬단 말이야.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이거 약간 MSG야 살짝. 아니 진짜. 진짜로? 리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계형 아이돌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으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현실이었거든.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잘 되는 수밖에 없잖아.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열심히 했지. 막 새벽 4, 5시까지 춤 연습하고 그랬으니까. 야. 지금 오늘 해가 지금 시크릿 송지은이 탔다고 해서 해가 좀 많이 비치고 있거든요. 호영이 형 편 봤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 자외선에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지금 이 화면에 내 얼굴이 지금 자 이제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태운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뭔데요? 일단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잖아요? 나는 그런 외적인 이상형은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좀 이렇게 내적인 이상형의 조건들? 배우자 기도를 다 그렇게 했지. 그냥 내적인 것만 원했어요? 그럼 외적인 게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그 대답이 있는 아니요, 거야? 없어요. 말씀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상형 공유 닮은 사람 이렇게. 아니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배우자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왠지 하면 주실 것 같아서 되게 요목조목 이렇게 조건을 한 20가지 이상을 제가 적어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20가지. 근데 그게 다 내적인 거였어. 뭐 예를 들어서 말이 예쁜 남자. 이제 선해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선뜻 이렇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성품들을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얼굴은 하나님 아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지 관리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아 잠깐만 근데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저 가만히 있는데요? 아 잠깐만요. 기리 오빠가 이제 제가 아침 예배 끝나고 저희가 그 위에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있는데 야 오늘 위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오빠에 대한 첫인상이 오빠가 휠체어를 이렇게 밀면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때 너무 내 스스로한테도 놀라고 그랬죠. 잠깐만 스스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말해줄게요. 배우자는 정말 그 이성 간의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내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배우자 기도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뭐 언젠가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던 때에 생전 처음 보는 박이라는 사람을 딱 봤는데 진짜 너무 웃기게 호감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왜 저래? 와! 너무 부끄러워. 순간적으로. 아니, 나 그때 거의 씻지도 않고 나갔는데? 그게 뭐 있었어? 그냥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사실 호감의 문이 열렸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에 좀 더 신기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네?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아침 예배를 갔어요. 새벽 예배를 이제 가게 된 이유는 작년에 이제 욕창이 생겨가지고 맞아. 진짜 제가 오랫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 기리 형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내가 주일마다 혼자서 침대에 누워서 있으니까 매 주일마다 온 거야.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준 거지. 위야, 새벽 예배가 너무 좋다. 와라 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거기 한 10대 명 있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눈에 팍 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막 그랬지. 그래서 그때 어떤 누나가 위야, 거기가 명당이 아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앉아라. 그래서 내가 지인이 너 옆에 앉게 된 거잖아. 맞아. 자연스럽게 막 얘기를 했지. 뭐 새롭게 해서 얘기도 하고 책 스토리 올려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었지. 교회에서 이제 집에 왔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난 이게 너무 귀엽더라, 이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날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 송주연이 계속 생각이 난다? 애가 엄마 되게 괜찮더라. 배려심이 깊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 근데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 사실 근데 그런 마음을 처음에는 나는 숨겼지. 지은이가 처음에 나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아예 제로. 갑자기 내가 핸드폰을 딱 켰는데 송지은 님이 위팡님을 팔로우했습니다. 딱 뜨는 거야. 뭐지 이거? 이제 세 번째 질문 갑니다. 그때 왜 팔로우 하셨어요? 친해지고 싶으니까 팔로우를 했고, 오빠를 처음 보는 날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지 너무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나한테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이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이어야지 우리가 짝꿍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호감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뭔가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야. 이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인지. 왜냐면 아니면 내가 잘못 짚은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해보려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와, 나는 처음에 왔는데 역시 이 친구는 정말 배려심이 깊은 아이구나. 내가 베이직교회 와서 친구로서 받아들여 주겠다. 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 기분은 좋았지만 그렇다고 난 앞서 나가진 않았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문제였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나잖아. 생각이 또 나고 생각이 또 나. 근데 연락할 수는 없고 그러고 있었는데 내 생일이 3월 13일이거든? 외웠어요? 외웠죠. 네, 진짜 그랬어. 내가 거짓말하고 침대에 누워서 지은이가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하나 보냈으면 좋겠다. 귀여워. 진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거짓말하고 오빠 생일 축하해라고 딱 온 거야. 오.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 잘 안 나지? 지은이가 그랬거든. 오빠 생일 축하해. 다 외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거기다 대놓고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가 개봉했어. 스즈메의 문단속. 기억나?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 오빠가. 맞아. 그 다음 대답이 이제 대박이었지. 그 감독 나도 좋아하는데. 진짜? 그거 나랑 같이 보러 갈래? 진짜? 풋풋하다, 풋풋해. 근데 나는 할 말이 있어. 그 생일 축하 카톡을 보내기 이전에 오빠가 먼저 나한테 전화했던 거 알아요? 전화, 있죠. 그래서 우리 1시간 통화했잖아요. 그 얘기도 해요? 해도 돼요? 아니, 저번에는 뭐 디테일한 거 하기 싫다면. 지금 억울해서 그런가 보다. 억울해서. 오케이. 누가 보면은 약간, 오케이. 나 억울해서 안 되겠다. 내가 팔로우를 하고 나서
오빠가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나한테 되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었어. 아니 왜 그랬냐면 자 폭로전이야? 폭로전인데 아니 잘 봐요. 이거 나 잘못한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송지은님이 스토리를 좋아합니다가 딱 뜬 거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간다고? 그래서 내가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 마음을 표현했지. 나중에 친해지자. 번호 교환을 했잖아. 맞아. 내 번호는 이겁니다. 이러고 이제 오빠가 알려줬어. 내가 그랬나? 아 잠깐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지은이가 먼저 번호 하지 않았나? 친하게 지내자. 내 번호는 이겁니다. 아 그랬어? 그래서 내가 뒤늦게 알려줬지. 오케이. 이 폭로전 이거 누가 피부는 거야? 그때 내가 스즈메의 문단속 개봉했다고 했을 때 그때 어땠어요? 좋았어. 그때 뭔가 이 관계가 진전되려면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다가오긴 해야 되잖아. 내가 먼저 그 손을 내밀기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야. 그랬는데 오빠가 때마침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되게 고마웠지. 좋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폭로전인데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막 서로 다 얻어 터지고 막 내가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냐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지은이가 분명히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라고 해놓고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간이 돼. 월요일, 점심, 저녁도 된다. 아휴. 오늘 저녁에도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겁니까? 그쵸? 보고 싶으니까 날짜를 그렇게 해서 보냈겠지. 오호호호. 좋아요. 지금 이 습기를 보면 우리들의 열기가 이 정도인 거야. 이게 지금 약간 사랑의 열기인가? 그래도 아무튼 내가 다리가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있잖아. 처음에 나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좀 걱정은 없었어? 나는 이게 참 감사한 게 걱정이 없었어. 이것저것 오히려 초반에는 생각을 안 하고 만났던 것 같아. 내 주변에 휠체어를 탔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만나면서 조금씩 배우고 알아가고 했던 것 같아. 이거 진짜 아마 구독자분들 진짜 궁금해 하실 텐데 솔직히 나랑 같이 다니면서 좀 불편함을 느꼈었어? 아니 나는 오빠랑 데이트하면서 솔직히 더 편했어. 뭐가 편했어? 주차비 싸지. 장애인 주차장 입구 앞에 바로바로 있지? 오히려 오래 안 걸어도 되고 휠체어 이용 가능한 곳만 가다 보니까 오히려 막 걷기 편한 곳 있잖아. 돌자갈 있는 그런 데는 안 가게 되고 거기는 여자들도 구두 신고 걷기가 힘들어요. 내가 찾지 않아도 오빠가 이미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니까 내 입장에선 불편한 게 없었어. 그럼 미라클 택시 한번 얘기해줘야죠. 어떤 거? 나의 라이드. 주작 방송. 혼자 내가 오빠랑 첫 데이트가 그거였죠. 하얏트에 데리러 온 거.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온 오빠의 모습을 보고 뭔가의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구나.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면서 살 수 있구나. 그냥 운전하는 거 한 가지의 모습만 봤는데 여러 가지 어떤 내 마음의 염려들이 좀 내려놔졌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빠가 항상 운전하고 난 옆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타 있기만 하고 어디든지 우리 막 되게 많이 다녔잖아. 진짜 불편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 사운드 X인가? 360도 이렇게 다 나오는 영화 이제 보기 전에 막 광고 나올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막 와 여기 진짜 사운드가 진짜 좋다. 맞아 진짜 되게 중학생들 같았어. 와 여기 노래 진짜 영화 음악이 진짜 좋다. 근데 나 다 막 리액션 해주고 아름답다. 진짜 좋다. 그때 오빠가 이런 어필을 했었어. 나 50% 할인되잖아. 나랑 보면 영화 공짜라고. 근데 진짜 솔깃하더라고. 와 꿀이다. 진짜 꿀이다. 근데 그때도 서로 뭔가 좋아한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못한 상태에서 못했지. 그 다음 약속을 잡게 되죠. 맞아. 한 3일 뒤였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시간이 되냐 파주를 갔죠. 당신은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를 확신했었나요? 출발할 때까지는 확신을 못했고. 잠깐 미안해요. 이거 우리 열기 왜 그래? 왜? 잠시만요.
나는 이미 사실 좋아하고 있었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좋아하고 있었고 근데 그래도 나는 그날은 표현을 안 하고 싶었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파주에 밥을 먹고 나서 우리가 서로 차 안에서 1시간을 그냥 그 파주 헤이리마을을 차 안에서 거의 시속 5km로 맞아, 계속 맞아. 차 안에 있었잖아. 맞아. 그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흘렸는데 그 말 기억나요? 난 나지. 그 말 어떻게 제가 할까요? 당신이 할래요? 아니 내가 친구들 중에 하나인 느낌으로 우리가 되게 만나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오빠가 그 전부터 나한테 계속 지은아 너 진짜 카리스마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어. 근데 나는 살면서 나한테 카리스마 있다는 사람은 정말 처음 만나본 거야. 서로 막 어떤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오빠가 나는 카리스마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좋아하는구만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날 맞아. 서로 이제 그날 우리 저 김포에 엄청나게 큰 카페에 가가지고 맞아. 갑자기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날부터 만나게 됐습니다. 맞아. 제가 왜 좋아요? 그냥 욕창 생기고 나서 나한테 욕창이 유익이었던 거는 송지은을 만난 거. 내가 만약 욕창에 걸리지 않았다면 새벽 예배를 그 타이밍에 내가 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 하나님의 타이밍은 맞아.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타이밍이구나. 맞아. 나도 그렇게 한번 그 고난이라는 걸로 딱 쌓여져 있는 것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결국에 풀어보면 그게 선물이잖아, 오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놓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류의 고난이, 고통이 찾아와도 기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용산 사무실 아까 말씀하신 데 거의 다 네. 앞에 다 와가고 도착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디 회사이신 거죠? 정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오랜 기간 찾고 있었거든요. 네. 가치관이 잘 맞는 분을 만나게 돼서 계약을 하게 됐죠. 오? 지금 이렇게 대표님이 운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 저요? 네. 아, 미라클! 네!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아티스트 송지은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저희가 이제 대행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진짜 든든한 동역자예요. 그래서 저의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고 또 그런 것들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오빠 간증을 여러 번 따라다녔잖아요. 네. 오빠가 항상 말미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나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이 제 삶의 가치관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가치관이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힘이 되고 아직 그 삶의 물음표가 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미라클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앞으로 우리 송지은님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고 미라클에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는 거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아쉽지만 우리 뭐 다음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계약서 어떻게 찍으러 지금 갈까요? 네. 도장 가져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사실 제가 제 나이 때 부모님이 저를 낳아서 이제 기르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제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린 아이 때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잘 사랑으로 양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성인이 되어서 저의 세상을 또 만들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정말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부모님께 꼭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